안녕하세요. 습했다 더웠다 반복되는 일상에 반가운 한 잔이 되고 싶은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에일리언 로뮬루스를 보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스크린 X로 봤는데 표값이 안 아까운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에일리언 시리즈의 라이트한 팬입니다. 오래된 시리즈인 만큼 많은 해석과 분석이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리뷰는 그런 분들에 비해서 깊지 않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처음 에일리언 1편이 1979년에 나오고 45년 만에 후속작이 나왔습니다. 영화 시간상으로는 1편과 2편의 중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화의 배경 지식을 알고 관람하고 싶은 분은 에일리언 1편을 보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그냥 가서 봐도 재밌는 영화, 1편과 2편을 보고 간다면 중간중간 대사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영화, SF 호러가 다시 찾아와 반가운 영화, 크리처물을 좋아한다면 꼭 봐야 되는 영화, 에일리언 로뮬루스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에일리언 로뮬루스에 대한 스포일러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거나 관람이신 분,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영상을 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에일리언 로뮬루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화와 가장 많이 닮아있는 영화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론에서도 말씀했듯이 에일리언 1편입니다. 에일리언 1편은 이제 유명한 감독인 리들리 스콧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1979년 영화가 개봉했을 때는 SF 호러라는 생소한 장르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또한 에일리언의 특유의 크리피함은 HR 기거의 영향이 큽니다. 우주라는 광활하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공간적 한계, 천내라는 더욱 제한된 공간, 그 밖에 많은 메타포들이 흥미진진만을 더하고 지금까지도 SF 호러 장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기는 아직까지도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1편과 가장 가까운 이번 영화는 고대 로마의 전설적인 초대 국왕인 로뮬루스에서 따왔습니다. 로뮬루스는 레무스라는 쌍둥이가 있고 강에 버려져서 늑대의 젖을 먹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이 늑대의 젖을 먹는 장면은 이번 영화에서 선내문에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레퍼런스가 흥미로웠습니다. 인간이면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로뮬루스처럼 후에 인간형 에일리언은 인간의 젖을 먹는 장면과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로뮬루스가 로마의 초대 국왕이 되는 것처럼 에일리언의 향후 행보를 생각하면 재밌는 설정입니다. 영화는 클래식한 전개를 따라갑니다. 주인공인 레이는 해가 없는 식민지에서 해가 드는 다른 이주 행성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행성을 가려면 9년이 걸리는데 이는 동면이 필요한 시간이었고 이를 위해서 로뮬루스 정거장의 합성 인간인 앤디와 같이 떠납니다. 그 로뮬루스 정거장에서 동면 장치를 찾으면서 에일리언들을 만나게 되고 탈출하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출산의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처음 나오는 투구개처럼 생긴 외계 생명체가 나오는데 이는 일명 페이스허거로 얼굴을 안아 입속을 통해 뱃속에 알을 낳는 생물체입니다. 이때 자세히 보면 입으로 자신의 긴 촉수 같은 것을 넣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성기를 닮았습니다. 1편의 리들리 스콧 감독의 인터뷰를 빌리자면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남성도 강간의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대강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원치 않은 잉태, 즉 강간을 통한 인심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허거는 여자든 남자든 강간을 통해서 종족을 번식시키는 존재인 것입니다. 배 안에서 자란 알은 숙주의 가슴을 통해서 찢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출산의 잔인함과 가학적인 부분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나와서 성숙을 하게 되는데 그 성숙을 하는 장소는 여성의 성기를 닮았고 거기서 노골적으로 남성의 성기를 닮은 머리가 나와 출산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그립니다. 따라서 에일리언은 인간을 강간하여 최대한 숙주를 파괴시키는 방법으로 나와서 자신만의 자궁을 만들어 성숙한 뒤 성체로서 나온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로뮬루스 정거장을 관리하는 총괄 프로그램 이름이 마더입니다. 즉 마더 안에서 사람과 에일리언의 사투가 있었고 그 안에서는 에일리언이 장악합니다. 하지만 마더를 낳은 것은 인간의 구조선이고 마더와 에일리언은 소행성대에 부딪혀서 파괴됩니다. 인간의 구조선에서 케인이 낳은 인간 형태의 에일리언도 같이 버려지면서 인간인 레인이 최종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런 에이리언은 산성피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보다 뛰어난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뮬루스의 정거장 사람들이 이주민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즉 진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들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DNA는 생각보다 더 파괴적이며 생존적이었습니다. 큰 압력으로 납작해진 쥐가 에이리언의 DNA를 맞자 원래대로 돌아오는 엄청난 생존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는 쥐의 내부에서 그들의 피가 장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쥐는 괴기스럽게 변하고 결국 죽은 걸로 묘사됩니다. 이는 당시 임신을 해 있던 K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혈청을 주입하는 것으로 반복됩니다. 그 행동의 결과로 그녀가 에이리언에게 당한 깊숙한 상처의 피는 멎었지만 그녀의 배에 이상이 생깁니다. 비정상적으로 배가 불러오고 출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는 사람의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닌 알의 형태를 낳고 이는 산성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레이는 일련의 사건으로 그 알을 바로 죽이려고 하지만 알 안에 있는 것은 인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를 보자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 알은 창고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나온 것은 얼굴만 인간의 형태를 한 진화된 에이리언이었습니다. 이때 에이리언의 모습이 상당히 기괴하고 무서워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레인이 사람의 형상이라서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모습도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로뮬루스 정거장에서는 사람의 형상을 한 에일리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머리가 긴 제노모프도 나옵니다. 후반부에 이 제노모프 떼와 액션을 펼치는 레인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또한 페이스허거의 체온을 통해 인간을 인식한다는 특징을 이용하여서 페이스허거 사이를 뚫고 가는 장면도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이런 에일리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번식입니다. 에일리언들은 인간을 사냥하고 죽이면서 자신의 번식을 위해 움직입니다. 이는 인간의 욕구를 극강으로 끌어올려졌을 때 보여지는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관에 나오면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SF라는 점에서 제 취향을 한번 저격당하고 여름의 호러라는 점에서 2번, 제가 원했던 1편에 그것이 나와서 3번, 생생한 크리처의 모습에 4번 저격당했습니다. 액션도 스릴 있었고 크리처의 기괴함도 충만했습니다. 또한 에이리언 시리즈에서 무시 못하는 출산과 여성에 대한 부분도 생각할 여지를 만들어줘서 좋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우주 호러를 만나게 되는 영화, 고전스러운 점이 많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왜 먹히게 되는지 알게 되는 영화, 에일리언 로뮬루스에 대한 한 줄 평은 인간을 뒤집은 존재에 대한 파괴와 기괴함의 하모니가 즐겁다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7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Thank you.